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바이낸스 CEO가 지금 사두면 몇 년 내에 은퇴가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두면 몇 년 내에 은퇴가 가능할까요? 일단 자오장펑 CEO는 그렇다라고 답을 합니다. 본인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일단 AI가 당신들을 실직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렇지만 크립토는 당신들을 잡이 필요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왜냐면 돈을 벌면 이제 잡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은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 들고 있어라. 지금 사라. 그래서 들고 있어라. 그러면 몇 년 내로 리타이어 할 수 있다. 은퇴한다. 라고 나왔죠. 근데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가만 보면 명령형입니다. 은퇴한다. 라고 좀 단정을 시켜버리네요. 그만큼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들이 이미 크립토를 들고 있다면 이미 은퇴를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본인을 포함해서 과거에 싸게 샀던 분들은 지금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꼭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에이, 그래도 은퇴는 무슨 은퇴냐, 그거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은 과거에 싸게 샀으니까 참 무책임하게 말 쉽게 하네, 뭐 당신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조롱하는 분들,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좌우장펑이 그럼 과거에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야흐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에 본인 소유의 상하이에 있는, 나름 값이 나갔겠죠. 상하이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당시에 비트코인을 1,500개를 샀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가 비트코인이 하나에 600달러, 한 80만 원 정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승승장구를 했을까요? 저는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 얘기가 정말 진리에 가깝다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2번 이상 파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투자의 성공, 사업의 성공에는요, 그냥 실패, 엄청난 수업료, 이거는 그냥 말할 수 없이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최소 2번은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자마자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고 나서, 비트코인 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기가 판 상하이의 집값은 막 펌핑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이 중국의 부동산 열풍 기억나시죠? 지금은 완전 반대인데요. 그때 당시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해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막 규제도 받고 무슨 마운트 곡스 해킹도 당하고 하면서 폭락의 폭폭락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미친 X, 멍청한 X, 너 뭐 하고 있느냐, 한심한 놈, 이런 얘기 엄청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 1,500개만으로도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 재산을 지금까지 들고 있지 않을까. 물론 다른 게 훨씬 더 많겠죠. 굉장히 남의 성공은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요. 저도 은퇴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다. 다만 욕심을 좀 낮춰야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분처럼 뭐 수백억이나 수천억 이렇게는 힘들겠지만요. 저는 최소 뭐 1년 이내로 보더라도 덩치 큰 친구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2배에서 3배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작은 거 한 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덩치 큰 비트 이더로도 2배, 3배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은퇴가 가능하다. 다만 뭐 땡억에서 땡땡억, 수십억까지 이 정도로 좀 기대치를 낮춰놓으면, 그리고 스테이킹 맡겨서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자를 받고도 생활을 하고 뭐 이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제 서울에 막 비싼 데 살고 이렇게 하면 못하겠죠. 저는 이 정도 좀 소소한 은퇴는 그래도 비트 이더만으로도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한국의 특히 크립토 투자자들은요, 2배를 굉장히 우습게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2배가 우스우실까요? 우리 1년 내에 연봉을 2배 만들 수 있다? 또는 매출을 2배 만들 수 있다? 또는 뭐 순이익을 2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가능은 하겠죠. 뭐 정말 모든 시간과 돈과 주말과 모든 걸 갈아 넣으면 뭐 이것도 충분히 가능은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왜 코인 투자로만 넘어오면요. 에이, 그거 먹으려고 비트 투자해? 에이, 그거 비싸.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한 방으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연봉을 올리기는 힘들고 매출을 올리기도 힘들고 또 투자금을 많이 키워 놓으면요.
아무튼 2배, 3배 올라가는 거에 투자를 하면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고 은퇴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투자금 모으는 건 힘드니까 나는 그냥 소액으로 재미만 보고 빠질래. 작은 것만 한 방에 노릴래. 이러다가 이제 98% 손실을 보는 이 투자 부류로 들어간다. 이거를 좀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장펑자오가 코인이 당신들을 은퇴시킬 것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힌트는 저는 AI, 첫 번째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직을 엄청나게 시킬 만큼 AI의 파워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즉, 지금 AI 시대 아직은 안 왔는데요.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조만간 올 거라 봅니다. 그러면 뭐 은행을 뭐 24시간 뭐 기다렸다가 결제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일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발행도 거기에서 되고요. 그리고 자산 토큰화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코인이 결제로도 많이 쓰이고 은행 역할도 할 것이고 엄청난 실사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엄청난 이 크립토, 이더리움, 솔라나, 뭐 아발란체, 뭐 폴리곤 이런 친구들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다보스 포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어젠다들이 많이 나오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럼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벌어진 코인 전쟁, 지금 그린란드에 묻혀 있긴 한데요. 굉장히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CG, 그러니까 상펑자오도 아마 이걸 알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친 크립토 진영의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크립토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이 여전히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가 되도록 보장하겠다. 보장을 찾아보니까요, 인슈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내가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비췄고요. 또 지금 현재 클래리티 법안이 법안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며 곧 서명하길 기대한다. 오죽했으면요, 본인에게 2024년도에 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기부했던 코인베이스 CEO를 막 뭐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지금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금융 자유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중국이 하니까 우리가 뭐 쫓아가야 된다, 뭐 앞서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요, 뭐 지니어스 얘기도 했지만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발언도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크립토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문을 제가 그냥 영어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일단 never sell your bitcoin입니다. 절대 비트코인 팔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100% 정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킵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들고 있는 현재 보유분도 지킬 것이고 뒤에 나오죠. 앞으로 미래에 획득할, acquire 할 이제 비트코인을 내가 100% 지켜낼 것이다. 제가 두꺼운 표시로 표시를 해놨죠.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뭔가 예산 중립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또 이번에도 나오진 않았는데 기존에 들고 있는 거 말고 미래에 획득할 거를 지켜낼 것이다. 안 팔 것이다. 즉 전략 비축을 할 것이다인데요. 미래에 뭘 살까요? 저는 뭐 베네수엘라 걸 뭐 뺏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 중립적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그 전략 비축도 저는 충분히 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눈에는 이런 게 그냥 정말 두꺼운 글씨체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미국의 1위 은행이라서요. 이 종필이형과 껄끄러운 관계로 있으면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쵸? 이 같은 편이 돼도 좀 모자를 판국에 지금 종필이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시면요. 이게 지금 같은 다보스 포럼 안에서 지금 서로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최근 들어서도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하겠다. 상한을 걸어버리겠다. 여기에서 뭐 이 JP 모건이 받는 손실만 뭐 100조 원이 넘는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손해를 보게 지금 JP모건을 탄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JP모건 입장에서는. 그리고 5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트럼프가 이미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2021년도에 감히 나를 디뱅킹해 내 은행 거래 계좌를 끊어 그래서 직접적으로 코인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7조 원짜리 소송을 걸었고요. 또 연준 의장 후보, 재무장관 후보 막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막 기사가 나왔는데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JP 모건은 아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아니다 하면 되는데 팩도 없는 소리다. 월스트리트 저널 제대로 확인하고 기사 써. 굉장히 민망하게 종필이 형을 뭐랄까요? 좀 누르는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즉 지금 크립토 전쟁이 굉장히 치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친크립토 진영의 뭐 이제는 마청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인데 신기하게도 남들이 쳐다보는 친코인 마케터. 왜 남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는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거의 모든 세션에서 레리 핑크는 정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랑도 대담을 하고 정말 많이 했는데 당연히 뭐 크립토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뭐 금융 토큰화와 디지털 화폐를 필요한 것으로 홍보를 하면서 정말 다다다다다다 제가 봤는데요. 정말 이 대본도 없는데 정말 이 라디오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손가락이 뭐냐면요.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브라질과 인도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이 토큰화를 하면 싸고 빠르고요. 투명하고요. 주식 채권도 올라갈 수 있고요. 뭐 부정부패가 없어질 수 있고요. 다다다다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한 마케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서 보고 있는 분들의 표정이 저는 들어오더라고요. 이분 잘 아시죠? CNBC의 앤드류라는 앵커인데요. 정말 신기하다는 듯이 마치 무슨 뭐 원숭이 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야, 이 형 진짜네. 진짜 신기하네. 이런 식으로 정말 눈방울이 초롱초롱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또 그 바로 옆에 시타델 CEO 켄 그리핀이라고 아시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헤지 펀드인데요. 야, 이분도 표정이 이거 이 형 좀 너무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뭐 언제 끝나지 할 정도로 그냥 다다다다다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렇게 길게 레리 핑크가 진심을 담아서 크립토를 지금 홍보하고 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 눈에는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추정이긴 한데요.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블랙락의 CIO 링 리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최근에 트럼프랑 연준의장 면접을 해서 갑자기 트럼프가 한마디를 합니다. 이 친구 괜찮은 것 같다. 채권도 잘 보고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연준의장 그 투표 후보에서 뭐 폴리마켓에서 취임 가능성이 무려 35%로 치고 올라옵니다. 이분도요, 예전에 뭐 5%도 안 됐던 분이거든요. 아예 뭐 연장선상에도 없었던 사람인데 근데 과거에도 2017년이었나요? 그때도 제롬 파월이 이런 상태였잖아요. 한 7위 정도 하고 5% 미만이었는데 지금 그런 것처럼 갑자기 블랙락의 링리더가 치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위였던 케빈 워시가 한 44% 정도 되거든요. 지금 10% 이내로 좁혀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 내로 뭐 연준의장 후보를 발표하겠다, 연준의장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추정이긴 하지만 크립토로 한 배를 탔으니까 조금 이 팔이 안으로 굽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더라고요. 이건 뭐 추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블랙락은요. 지금 뭐 다보스 포럼도 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정말 토크나이제이션 RWA를 정말 미친 듯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여기 톨 로드 투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토크나의 시대가 오면요. 통행료, 톨비 엄청나게 걷어가는 고속도로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제목에 보이지만 이더리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요.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채택을 나타내는데 과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그냥 크립토 사는 거밖에 용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까만색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는 이제 코인의 양을 의미하는데 21년도에 좀 치솟아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가격이 별로니까 좀 이 까만색 막대기는 줄어드는데 반해서 하얀색의 이 꺾은색 그래프는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양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스테이블 코인은 퍼져나가고 결제로 쓰이고 있고 제가 시간상 가져오진 않았지만요. 서클 CEO 제레미아 얼레어도 연간 40% 이상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량이 늘어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도 RWA, 이더리움이고, 또 오른쪽으로 오시면요. 이제 모든 토크나 뭐 주식이든 무슨 뭐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뭐든지 간에 뭐 국채든지 간에 다 합쳐놨는데 100개를 올려놨으면 그중에 65%가 이더리움에 올라가 있다. 이 까만색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2위가 BNB, 3위가 솔라나, 4위가 스텔라, 아비트럼, 아발란체, 앱토스, 폴리곤, 이제 XRP, 그리고 GK 싱크까지. 그러니까 많이 지금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경부고속도로인 이더리움이 65%나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블랙락은요, 지금은 이제는 이더리움을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홍보를 하고 띄우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요, 저는 경부고속도로라는 단어를 이더리움을 표현할 때 저희 채널에서만 들어봤는데요. 제가 뭐 제미나이나 챗GPT랑 얘기하니까 이더리움을 이 친구도 경부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써본 적이 없는데 이 정도로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활발하게 붐비고 있고 이 톨게이트비를 아마도 싹쓸이하지 않을까. 정리를 해보면 아까 CJ 그 장펑자오가 했던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AI 시대가 오고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오고 자산 토큰화의 시대가 오면요. 결국은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막 붐빌 듯이 막 톨게이트 판잣대기가 달아질 듯이 통행료가 많이 거칠 것이다. 돈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레리핑크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 정말 엄청나게 지금 치열하거든요. 지금 같은 다보스 포럼 내에서요. 미국의 황제 트럼프를 비판한 용자, 월가의 황제가 있죠. 바로 종필이 형입니다. 사실 이거 잘못했다가 일론 머스크도 한동안 뭐 좀 조숙하게 지낼 만큼 좀 힘들었는데요. 지금 JP 모건도 장난이 아니에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같은 다보스 포럼 내에서 지금 비판을 해버립니다. 이민 단속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제이미 다이먼은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필요하다. 근데 왜 내쫓느냐? 그리고 단속 기준도 명확해야 되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뭐 봐서는 안 될 거, 보기 싫은 장면을 봤다. 뭐 덩치 큰 경찰 5명이 뭐 연약한 여자들을 끌고 가고 이런 거 보는데 이런 거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거 발언의 수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대기업 최고 경영자 월가 통틀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론을 한 것은 드문 사례다.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사람인데 지금 굉장히 용기 있게 반기를 들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이거 경제적으로 재앙이 될 것이다. 그 연일 이제 트럼프 정부를 약간 비판하는 목소리.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발끈을 하고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이거 다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클래리티 법안이잖아요. 클래리티가 통과가 되면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를 줘버리면 본인의 예대 마진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밖에 이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금이 줄줄줄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정말 죽자 살자로 지금 로비도 하고 싸우고 있는 거고요. 또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이것도 한 130조 원 가까운 이제 손해를 볼 거라는 JP모건 이 통계가 있거든요. 엄청난 이익을 잘라가니까 당연히 반기를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과거에도 뭐 트럼프 디뱅킹도 하고 뭐 계속 뭐 튤립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서로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용카드 이 금리 제한 이게 좀 어떤 효과를 거두냐면요. 항상 어느 나라나 은행은 좀 기득권층이라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20에서 30%의 고금리를 때려침으로써 중간 선거에 대한 표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활비 줄여줄게. 내가 이자 내는 거 줄여줄게. 이런 민심을 조금 겨냥을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러니까 친크립토 행보이자 본인 지지자들을 위한 거이자 반은행, 반기득권 이미지를 갖추면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친진보. 원래 이 고금리 때려잡고 이런 거는요.
진보 쪽의 정책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이랑 이쪽에 전문가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야가 뭔가 통합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친구 오랜만에 말 통하네 하면서 엘리자베스 워런이랑 4년 만에 통화한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얻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JP 모건이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더리움이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거 약발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망할 것 같다. 좀 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갑자기 혹평을 하더라고요. 이더 거래량 뭐 조금 오른 것 같네. 그리고 뭐 활성화 주소 오른 것 같지만 이거 다시 줄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과거부터 워낙 욕을 많이 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이 시점에서 나왔다는 게 조금 뭐 발끈한 거 아닌가 그냥 이건 제 추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러거나 저러거나요. 결국은 JP모건도 경부고속도로 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자, 이게 MONY라고 해서요. 뭐 My On-Chain Net Yield여서 money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MMF 펀드를 크립토 위로, 즉 이더리움 위로 올린 겁니다. 이거는 100%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이 돼요. 근데 한 1억 달러 정도 지금 마중물 정도를 이제 JP모건이 태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지만 뭐 올리면 족족 다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 100만 달러 이상의 기관들 기준으로 파는 거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게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키넥시스 맨 위에 있죠. 하늘색으로. 키넥시스가 예전에 오닉스라는 플랫폼이었고요. 즉 JP 모건이 만든 뭐 쉽게 얘기하면 사내 메신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거 쓸게, 이 고속도로 쓸게 하는데 문제는 회사만 쓴다는 겁니다. 아무도 쓰지 않아요. 뭐 JPM 스테이블 코인도 이걸로 써보려고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써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올렸다? 결국은 투자자들 많고 바글바글하는 경부고속도로 위에 올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더리움 위에서 올렸더니 열심히 잘 팔리고 있다. 결국은 이더리움으로 올 수밖에 없다. 사내 메신저 안 깔고요. 카카오톡을 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 행동이니까요. 이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키넥시스 플랫폼의 총괄 담당자가 최근에 한 얘기입니다. 이 MONY, MMF를 이더리움 위에 올린 거는 이제 막 자산 토큰화의 시작일 뿐이다. 부동산도 결국 올릴 것이고 사모자산, 신용자산 결국은 내가 토큰화해서 다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블랙락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RWA는요. 불호가 없다. 무조건 호만 있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이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엄청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은 이더리움이 북적북적 될 것이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솔라나가 북적북적 될 것이고 그 다음 다른 레이어 1, 레이어 2들 해서 아까 보셨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고속도로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올리려면요. 일단 유동성이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있어야 되고 고속도로는 당연히 많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크립토든 반크립토든 결국은 카카오톡 깔아야 된다. 안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장사를 안 하면 나 혼자 장사해서 손님이 없는데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경부고속도로로 나오셔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어 보면요. 코스톨라니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수면제를 먹고 5년에서 10년 푹 자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뭐 부자뿐이겠습니까? 은퇴도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좀 우리는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가능했던, 이 버티기가 가능했던 거북이가 있습니다. 무려 13년간, 이게 뭐 브라질인가 아르헨티나 바닥을 뜯었더니, 리모델링을 하려고 뜯었더니, 바닥에서 어, 갇혀있던 거북이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거북이 같은 친구들은 이게 한 동면을 해서요. 신진대사를 한 70% 줄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좁은 데에 13년을 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게 주작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등껍질이나 이런 거 한번 보니까요. 진짜 기와 같이 이게 변했더라고요. 몸이 변하고 나중에 이 친구에게 막 물을 주고 먹이를 주니까 좋다고 엄청나게 또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북이는 13년 버티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사람은 핸드폰을 들고 사회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버티기 투자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먼저 코인 투자의 어려움을 인정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인정을 하셨다면 비난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조롱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내 행동을 바꿔 나가야 될지 거북이의 10분의 1이라도 어떻게 하면 오래 버텨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